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김치환입니다. 해양레저 여러 활동이 있습니다만 서핑도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해양레저 활동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또 서핑 인구가 우리나라 지역 경제라든가 또 여러 해양레저 활동의 활발한 성장을 이끌고 있는데요. 오늘 양양 서프시티 협동조합의 김나리 이사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사장님과 또 양양시티 협동조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프시티 협동조합의 이사장 김나리입니다. 저희 서프시티 협동조합은 2017년에 양양으로 기촌한 서퍼들이 모여서 만든 협동조합이고요. 양양에 그 서핑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사계절 서핑 활성화에 인프라 부족이라든지 뭔가 좀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 때문에 좀 어려움 겪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 볼까라는 그런 취지에서 서퍼들이 모였고 지금 이제 약 한 8년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처음에 저처럼 한 12명 정도 모여서 지금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제일 큰 선입견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 서핑이 되겠어? 라는 인식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양양이 서핑하기 그렇게 좋은 곳인가요? 서핑할 수 있는 해변이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이지만 그 서핑을 할 수 있는 모래가 잘 보존되어 있는 해변이 없는 게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21개 해변이 전부 다 서핑을 할 수 있는 해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까이 있는 강릉이나 속초보다도 좀 압도적으로 해변이 많고요. 한 3, 4년 전부터는 군사구역들이 지금 많이 해제가 되고 있다 보니까 철조망이 거치면서 더 많은 해변들이 지금 열리고 있다 보니까 양양이 조금 더 서핑할 수 있는 해변도 많고 그런 여건들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해양레저 활동 인구에 대해서 이제 제가 뭐 자료를 좀 조사하고 그런 걸 발표를 할 때 서핑 인구에 대해서 제가 인용을 했던 게 몇 년 전에 한 40만 명? 이랬었어요. 네네. 근데 최근에 하니까 100만 명? 네. 이렇게 서핑 인구가 확 늘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10년 전쯤과 비교하면 서핑 인구가 굉장히 급속하게 는 거죠? 15년 전 생각을 한다면 그때 약 한 7만 명 정도로 집계를 했었는데 작년 기준으로 한 150만 명 정도 그 체험 인구가 늘어났고요. 쉽게 생각하시면 10년간에 한 1000만 명 정도가 누적 인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재는 취미로 활동하고 있는 국내 마니아층들이 한 50만 명 정도가 꾸준히 지금 파도가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서핑을 하고 있고 요즘은 국내뿐만 아니라 발리나 호주에 가서 해외로 나가서 서핑하는 인구들도 좀 많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서핑 인구가 늘어나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일단은 뭐 아무래도 미디어 쪽에서도 서핑을 좀 많이 다루는 계기가 있었고 2017년에 서울 양양 고속도로가 개통하면서 사실 수도권 인구들이 강원도에 오기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해양 레저나 해변을 찾는 인구들도 많아지면서 같이 그때 서핑 인구가 많이 증가를 하게 됐었고요. 코로나19 때 또 이제 그 거리두기를 하면서 이 거리두기를 하면서 할 수 있는 레저들 야외에서 할 수 있는 레저들 찾다 보니까 오히려 그때 서핑에 대한 그 관심이 더 높아졌던 그런 계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나라에서 서핑을 하기는 그 여건이 해외와 비교하면 어떤 편인가요? 물론 이제 뭐 발리나 호주 같이 파도의 빈도가 365일 중에 360일 정도 들어오는 그런 빈도와 비교를 한다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파도의 빈도는 좀 많이 부족한 편이긴 하지만 계절풍의 영향으로 그 여름에는 남서수헬이 들어오는 제주도 중문이나 뭐 부산 해운대, 송정, 다대포 같은 그리고 전라남도의 고흥 같은 곳들이 좋은 파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마니아들이 대부분 남쪽을 많이 찾고요. 가을이 되면 또 동해안이나 서해안, 말리포, 동해안, 양양과 같은 이 북동풍의 이 영향을 받는 곳들로 파도의 빈도가 높아지니까 사실 매니아들이 파도가 있는 곳을 매주 찾아다닌다면 서핑을 할 수 있는 그 파도의 여건은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면 약간 좀 근본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서핑을 사람들이 왜 하는 건가요? 좀 공통적으로 이제 서퍼들이 그 대부분 비슷한 과정을 겪어서 이 서핑에 빠지는데 처음에는 그냥 물놀이
하듯이 우리가 해수욕장 가면 바나나 보트 타고 뭐 이런 것처럼 서핑을 우리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대부분 서핑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강습을 듣거나 요즘은 뭐 유튜브 보고 오셔서 장비만 빌려서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게 서핑을 시작을 하고 매주 또는 매일 만나는 이런 달라지는 파도라든지 거기서 내가 뭔가 제대로 내 마음처럼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을 되게 비슷하게 겪어가면서 서핑에 빠지는데요.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요즘 이제 원체 각박하고 경쟁이 심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조금 자연 속에서 나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시간을 조용히 겪을 수 있어서 아마 많이들 빠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두 번째는 일단 너무 재밌으니까 매번 타는 파도가 다르거든요. 다른 파도에 대해서 제가 겪는 그런 경험들이 특별해서 아마 더 빠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왜 하느냐라는 이제 질문들을 보통 하면 거의 공통적으로 귀결되는 게 결국은 힐링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현대 사회를 살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의 좀 경쟁이 심하고 나오는 그런 각박함 이런 부분들을 내가 자연에서 활동을 통해서 이제 내 스스로를 좀 치유하고 힐링을 한다. 맞습니다. 그런 데다가 재미까지 있으니. 네, 맞습니다. 또 요즘 시대에 굉장히 맞는 레저 활동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게 여름형 레저 스포츠나 레저 활동에 대해서 갖고 있는 또 인식 중에 하나가 겨울에는 못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좀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겨울에도 서핑을 하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제 매니아들 기준으로는 한여름에는 남쪽의 파도가 높아지고 파도 힘이 좋아지니까 제주도 중문이나 뭐 부산을 찾는 매니아들이 많은 반면에 가을부터는 사실 북동수해일의 영향을 받으면서 동해안 쪽이나 말리포 쪽의 파도가 좋습니다. 실제로 양양은 이제 그 파도의 수준이 겨울에 거의 피크를 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원체 너무 이 장비가 그 동계 장비가 너무 잘 돼 있어요. 동계용 웨스트를 입으면 거의 추위를 느끼지 못하고 2시간 서핑하는데 거의 영향이 없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추우니까 장갑이나 부츠, 후드 등을 쓰고 겨울 서핑을 즐기는데요. 장갑, 부츠도 얇은 수준에서도 굉장히 따뜻한 보온성들을 가지고 있는 요즘 장비들이 많아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춥지 않습니다. 그럼 겨울 서핑이 좀 재밌는 어떤 요소들이 또 있나요? 제가 그냥 동해안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을까지는 파도도 좀 이제 높아지고 뭐 물도 따뜻하고 하는 반면 겨울은 계절이 바다가 한 계절 느리다 보니까 밖에 있는 것보다는 물에 있는 게 상대적으로 따뜻합니다. 일단 파도 자체가 뭐 그 전에 느꼈던 그런 파도의 수준하고 이제 좀 달라지거든요. 파도의 높이라든지, 그러니까 매일 연습할 수 있는 파도의 빈도, 이런 것들이 자주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이 동계 서핑에 대한 매력도가 더 높아질 거고, 또 그 추운 환경에서 함께 서핑하면 생기는 이런 동지애나 이런 것도 다른 계절보다 훨씬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 추운데 저기를 왜 들어가서 하냐겠지만 실제로는 거기가 더 따뜻하고. 네, 맞습니다. 해양 레저 활동이 다 마찬가지지만 이제 장비를 필요로 하잖아요. 네. 이제 서핑은 이제 보드라는 것, 또 아까 수트라는 것, 그런 뭐 다른 레저 활동보다는 아주 많은 장비는 아니지만 이제 그 장비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서핑 보드에 대해서는 국산이라던가 또 이제 또 그 관련된 또 국산품이 있다면 그 기술 수준이나 이런 건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서핑 샵에서 렌탈이나 강습용으로 운영하는 보드들은 사실 대부분 해외에서 제조해서 가지고 들어오고 있고요. 수입 또는 OEM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뭐 핸드쉐이핑을 얘기한다면 국내에서도 핸드쉐이핑으로 보드를 깎는 쉐이퍼 분들이 지금 뭐 국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한 10분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도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기술이나 이런 부분이 옛날에는 다 핸드쉐이핑 했다면 요즘 어느 정도 뭐 CNC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용해서 운영을 하고 계신데, 아무래도 그 수입에 많이 좀 의존을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국산품의 어떤 기술력이라든가 향후에 국산품으로 이제 좀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높다고도 볼 수가 있네요. 수요가 좀 확산된다면 국산품으로도 어느 정도 이 시장 점유율이 올라갈 수 있다고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게 서핑보드를 구매로 소유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렌탈도 있을 것 같은데. 렌탈은 소프트 탑이라고 해서 초보자들이 타는 이런 렌탈 보드들은 한 2만 원에서 3만 원대에 한번 빌려서 타시면 사실 종일
재밌게 타실 수가 있고, 그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중급자들이 나는 좀 딱딱한 매니아들 타는 보드 타보고 싶다 이런 보드들은 한 4, 5만 원대에서 렌탈이 가능하시거든요. 그 렌탈도 가능한 거군요. 꼭 네, 구매를 맞습니다. 해야 되는 건 아니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그 서핑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이제 증가를 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이제 각각 교육을 통해서 점차 실력을 이제 높여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입문에서부터 이제 고급 사용자로 이제 성장을 해 가는 거죠. 네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좀 어려운 점이라던가, 또 그런 과정으로서 성장하는 과정들에서의 또 배워야 할 어떤 그런 단계별로 학습 이런 게 또 따로 있을까요? 요즘은 원체 그 정보가 많은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유튜브나 글로벌하게 공부를 하세요. 발리나 호주에서 나오는 컨텐츠까지도 영어로 된 컨텐츠까지도 공부를 해서 가고 계신데 저는 그건 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이 초급자에서 중급자로 갈 때 그리고 중급자에서 고급자로 갈 때 어떤 정보를 취해서 뭐 직접 바다에 가서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몸으로 이렇게 배울 수도 있는 거고 미디어를 통해서 배울 수도 있는 거지만 저는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건 그 올바른 정보를 잘 선별을 해서 자기가 취득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제 안전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좀 신경을 쓰시면서 배우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 위급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보통 자신이 겪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서핑 사고에 실제로 한 8, 90%는 자기가 자기 보드에 맞아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만약에 위급 상황이 펼쳐졌을 때 내가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도 조금 잘 챙겨서 배우시면 뭐 이런 단계를 가는 거에서는 크게 뭐 어떤 방법이 정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건 없는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좀 볼링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제 레인에 같이 올라가면 안 되는 문화가 네. 있듯이 서핑들이 네, 네. 문화가 있죠. 뭐 파도가 한번 쳤을 네, 때. 맞습니다. 한 파도는 한 서퍼만 탑니다. 원 웨이브 원 서퍼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한 파도에 그 높낮이가 있어요. 그래서 파도가 높은 곳을 피크라고 하는데요. 피크에 있는 서퍼가 우선권을 가집니다. 즉 그 파도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파도의 피크에서 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옆에 있는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파도를 타려고 노력을 하는 것 자체도 좀 신뢰가 될 수 있는 걸로 문제가 돼요. 근데 그런 걸로 이제 만약에 그 지역에서 그런 걸 엄격하게 해가지고 로컬들이 막 와서 크게 야단을 칠 수도 있고 막 이런 문화들이 있는데 근데 그 초보자들 경우는 시야가 좁다 보니까 누구나 다 이 피크를 잘 확인하지 못하고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하면 또 그 피크에서 탄 서퍼도 자기도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냥 서로 웃으면서 잘 지나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하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실수를 조금 줄이실 수 있고 또 상급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계속 피크에 머무르면 그 사람들만 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로테이션이라는 매너들을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바다에 뭐 한 10명, 15명 있고 내가 좀 많이 탔으면 양보를 하는 미덕도 같이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급자시라면 좀 옛날 생각이 난다면 조금 초보자들한테 양보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매너나 에티켓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모든 레저 활동이 혼자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럿이 함께 할 때는 이제 질서라는 게 지켜져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있는 그 문화에 대한 특징이라든가 특성을 이해해야 안전사고도 안 나고 당연히. 네, 또 맞습니다. 함께 즐길 수 있을 텐데 이제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네. 요소인 것 같습니다.